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의 이진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동포의 영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계신데요. 특히 영주권이라는 자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포, 지금 500만 외국적 동포 중에 사실 100만 이상이 외국적 동포로 해외 동포인데 해외가 아닌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동포 같은 경우에는 2007년 방문 취업제 이후에 급속하게 그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체류 자격에 있어서도 다양한 비자, 사증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포들에게는 재외동포 비자라고 하는 재외동포 사증이라고 하는 것을 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F4라고 합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동포 또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방문 취업제라고 하는 H2 비자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자는 모두 노동활동이 가능한 것인데요. 특히 이제 F4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비스업 취업이 가능하고 단순 노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문 취업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 노무, 제조업, 농수산업에 있으면서 오히려 서비스업에서 일정 부분의 한계가 존재하는 그러한 비자 타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국 동포분들은 여기서 재외동포 비자 그리고 방문 취업 비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라든지 또는 다른 지역의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재외 동포 비자를 받고 있죠. 그런데 중국 동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방문 취업 비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이 F4라고 하는 재외 동포 비자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재외동포 비자를 가지신 중국 동포분들이 43.5%, 굉장히 많이 늘어서 절반 가까이 이제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취업 비자가 37.8%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비자와 함께 영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주권. 영주권은 이제 F5인데요. 지금 중국 동포들 중에서 2019년 기준으로 10.9%, 한 11%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부여되는 비자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주권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이 영주권과 관련돼서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결혼 이민 비자입니다. F6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 국민이랑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주권이 나오고 좀 있다가 국적을 취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주권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방문 동거 비자가 뭐 적습니다만 어쨌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의 조선족이 최소 80만 이상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족 인구 183만 명이라고 하는데 또는 2020년 기준으로는 17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183만 명 중에서 80만 명 이상이 중국이 아닌 한국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있는 체류 자격이 결국 요약하자면은 재외동포 사증 그리고 방문 취업 사증 이것이 가장 주가 되고 여기에 영주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체류 자격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 10%가 넘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한국 국민이 되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죠. 우리가 귀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귀화하고 있는 사람들도 9만 2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포가 어떻게 보면은 재외동포 사증에서 방문 취업 사증에서 영주권으로 가고
또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국적을 취득하시는 분들 혹은 재동포사증이나 방문취업사증으로 국적을 취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부터 재외동포법상 외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영원히 머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중국 국민으로서 파스포트, 여권이라든지 국적은 중국입니다만은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한 2만 명도 안 됐는데 2년 만에 5만 명 정도까지 증가하고 또 2년 만인 2014년에 7만 명까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코로나 전이죠. 그때 7만 8,998명, 그러니까 거의 8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주민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국적은 중국이건 다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재미동포들도 시민권, 영주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주권이 있으면은 미국에 계속 살고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여권이 미국 여권이 아닙니다만은 똑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영주권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영주권을 가진 대표적인 분들은 화교입니다. 화교가 원래 영주권을 특별히 부여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의 영주권은 어떻게 보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2019년으로 따져보면은 한 14만 3,998명 총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국, 물론 여기에는 우리 중국 동포도 있고 한족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가 우리 중국 동포죠. 한 80% 정도가 되고요. 또 화교가 한 9%,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90% 정도 된다. 그리고 일본, 베트남, 미국, 우즈베키스탄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을까? 영주 자격 취득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국 동포들이 크게 방문 취업제랑 재동포 비자 이 두 가지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 방문 취업제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동일 사업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특정 기술 기능을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한다면은 일단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70% 이상 전체 국내의 총생산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품행이 따르겠습니다. 이 재동포 비자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체류자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품행 기본 소양을 갖춘 경우 또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자,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됐는데 국적 취득 전에 먼저 어떻게 보면 영주 자격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방문 취업제건 재동포 비자건 사실상 3+2로 5년간 머무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5년간 머무를 수 있는데 여기서 모범적인 그러한 근로 태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득 비교 기준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대비로 아까 70%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총소득을 보고서 여기서 어떤 비자가 됐건 간에 70% 정도 된 사람들, 그리고 이 재동포 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가 전문직이라든지 또는 사업인들에게 재동포 비자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교역 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들, 또는 한국에 50만 불, 한 6억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투자한 사람들, 또는 기업체 대표로서 재공관장이 추천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영주권을 부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소양이 그럼 뭐냐? 굉장히 애매모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본 소양도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기준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 빨리 통합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언어라든지 한국 사회 이해 또는 법률을 잘 지키기 위한 다양한 소양들을 프로그램에 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5단계 이수한 사람들, 또는 영주나 기화 관련된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영주권과 관련돼서 이제 면제 대상은 주로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먼저 여건이 되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동포로서 2년 이상 자격을 소질하고 있고 국적 취득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동포들. 그러니까 이제 국적은 좀 이따가 우리가 다른 데서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국적 회복 또는 특별 귀화, 이러한 다양한 국적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사실상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기본 소양이 면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미성년 외국인 같은 경우도 면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품행 단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게 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매뉴얼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요. 주요하게는 뭐냐면 법률 위반에 대한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 위반은 기본적인 범죄들, 해외, 그러니까 중국에서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범죄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내법,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체류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갖추신 분들이 영주권을 이제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계 유지 능력이라든지 범죄라든지, 그리고 기본 소양으로서의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주권에 중요하다 하는 점입니다. 2022년도에 이 영주권 관련돼서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지방선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영주권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주민과 같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하는 국민들로서의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는다든지 국회의원을 뽑는 데 있어서는 선거권이 없습니다만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참정권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영주권 소지자가 한국에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가, 이 기간이랑 상관없이 사실상 선거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가령 중국 동포 같은 경우에 중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잠시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회의 내용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지방 참정권을 줄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영주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선거권을 부여하자.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돼 있지 않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다른 나라들과 함께 사례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도 좀 영주권자의 투표권에 대해서 좀 엄격한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동포의 영주권과 관련되는 것이 사실상 영주권 문제 자체가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이, 특히 우리 동포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지방 참정권 문제도 역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쟁점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체류해서 이제는 영주, 정주하는 단계로 들어간 것을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